자, 일본이 수출 규제한, 일본 얘기도 해줘야죠. 포토레지스트 국산화 성공, 이 기사가 나왔습니다. 외놈들이 참 싫어할 기사이죠. 네. 이 OLED 디스플레이 제조 핵심 부품인데요. 이 포토레지스트가 국내 연구팀이 국산화 성공해가지고 원래는 일본에 한 의존도가 50% 정도 됐대요. 네. 근데 이번 개발로 자립에 한 발 다가서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디스플레이 관련한 소재들은 우리나라가 일본에 있는 화학회사들한테 전부 의뢰를 해가지고 많이들 썼어요. 왜냐면 이제 그쪽 기술력이 뛰어나기도 하고 안전성이 높고 개발비에 대한 부담이 컸는데 이제 소재 때문에 포토레지스트 이런 것들도 바꿔가게 된 거죠. 근데 이번 경우는 사실 우리 필요에 의해서 개발한 케이스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게 지금 이제 그 내용 수출 안에 규제. 이 수출 규제 문제도 있겠습니다만 네. 이거는 수출 규제 품목은 아니었어요. 그래요? 예, 이게 포토 레지스터가 여러 가지 형태들이 있는데 이쪽 부분 대형의 이제 OLED에 들어가는 부분은 일본에서도 핵심 부품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이거를 걸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디스플레이 회사들이 수입 못해서 공장 끊긴다는 얘기는 없었잖아요. 휴대폰 쪽에서만 있었으니까. 근데 이거를 왜 이렇게 만들게 됐느냐? 우리는 OLED를 쓰기 때문에 자체 발광 유기다이오드예요. 근데 일본은 아직도 LCD에 머물러 있거든요. 이게 공정의 차이가 뭐냐면 LCD는 발광하는 유리판이 하나 붙어 있고 그 뒤에 발광체를 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토레지스트 공정이 높은 온도에서 유지돼도 중간에 하나 막아주는 막이 있는 거예요. 일본식 디스플레이 안에는. 그래서 그 위주로 만들다 보니까 적용 온도 범위가 높아요. 200도, 300도 이상 열을 줘가지고 제조를 해갖고 붙이는 방식인 거야. 그래도 앞에 유리가 있으니까 뒤에 전선 소자나 다이오드가 상하지 않는다는 거죠. 열 차단, 어느 정도 열 방어가 되니까. 네. 근데 우리나라는 OLED이기 때문에 이 소자 자체가 자체적으로 발열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높은 온도를 닿게 되면 불량 위험이 생기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낮은 온도 안에서 이게 유지될 수 없을까라고 얘기를 한 거지. 근데 OLED 종주국인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일본한테 이 얘기를 해봐요. 그거 니네 좋은 기술인데 내가 왜 만드니? 일본에는 OLED 안 하는데 이렇게 된 거고 안 만들어주면 우리가 하지 뭐. 만들지 뭐. 만들지 뭐 했을 때 야 그거 그렇게 쉬운 거 아니다 그랬는데 2년 만에 만들어버린 거죠. 네. 대단합니다. 정말 환장을 할 기술일 거예요. 네. 그래서 SKC 하이테크 앤 마케팅, 동진 세미캠은 공동으로 포토레지스트 핵심 원료인 알륨을 국산화하고 요거를 자, 여기서 퀴즈 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이제 혼자 만들려고 하면 돈이 많이 들어요. 개발비도 많이 들고 나중에 이제 이거를 영업하는데도 돈이 많이 들어서 4개 기업 정도가 합쳐가지고 이 연구를 해가지고 개발을 해놨다고 합니다. 여기 투입된 연구원이 몇 명일까요? 몇 명이나 연구를 했을까요, 이거를? 글쎄요. 네, 한 2년 만에 이거 완성을 했는데.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이 상상도 못할 숫자가 연구 인력으로 투입이 됐던 거죠. 몇 명이네요? 5명. 설마 대학원생들이 쥐어짠 건가요? 대한민국 네. 대학원생들이라면 에휴 그냥 실제 발표로 기술진 5명을 모아갖고 연구를 했는데 이걸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학원생 불쌍한 대학원생들이 또 응원에 있을 거야. 연구원들? 연구 뭐 부장님쯤 되시는 분들이지. 그러니까 부장님이 연구를 다 했겠니? 부장님들이 아이디어를 내시면 그러니까 그렇지. 밑에서 그 했다니까. 밑에 있는 애들이 기름을 짰겠지만 아이고. 어찌됐거나 5분이 모이셔가지고 2년 만에 이거를 이거 공식적인 발표예요. 네. 못하는 게 없네. 네, 아무튼 그래서 이게 이제 600억 정도 올해부터 경제적 효과를 낸다고 합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안에 OLED 생산을 세계 제일 많이 하잖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걸로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수익이 600억 정도야. 그러니까 굳이 만들려고 하는 것보다는 사다 쓰는 게
싸다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우리나라의 소부장 산업이 이제 안 되는 이유가 그런 이유 때문이었는데 이번에 이 저온 그 포토 레지스터 같은 경우에는 이게 결과적으로 그 우리가 필요해 갖고 만들어야 되는데 일본이 안 만들어 줄 것 같으니까 만든 거고 앞으로 이 기술로 인해 가지고 분량률을 줄인다든지 수위를 높이는 데 있어서 아주 획기적으로 써먹을 수 있는 기술이라는 거지. 다들 합리적으로 대학원생이 했을 거다. 의심을 지금 다들 하고 계십니다. 아니, 일단 말 알아듣고 이거 성공시킨 게 어디야. 세상에. 대단한 거지. 아유 불쌍한 대학원생들. 예. 고생 많으셨어요.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한 연구들이 많습니다. 이게 우리나라가 잘하는 건요. 자, 사실 이런 연구를 하려고 그러면 원천 기술부터 뭐 화학부터 뭐 물리 뭐 이 각종의 기초 연구원들을 포함해가지고 응용 연구원 그걸 또 실험해서 실험해보는 실험 조교들 이런 거 해갖고 수백 명의 프로젝트 팀을 짜요. 근데 우리나라는 각 업체에서 한 명씩 보낸 거야. 어? 수막한 것들. 그래갖고 이거 뭐해서 어떻게 해보시면 어떨까 그러니까 거기서 나는 요건 요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요거 그럼 요렇게 한번 만들어 볼까요 했더니 2년 만에 이게 돼버린 거지. 세상에. 그러니까 저 인력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래? 야 너 갔다 와. 그렇지. 알지? 너 우리 대표다. 잘하고 와. 잘하고 와. 네가 그거 해오면 우리 회사 이거 확 사는 거야. 못하면 알지? 이렇게 됐는데 거기 가갖고 이제 서로 경쟁을 하는 거지. 당연하지. 그러면서 아주 최고의 머리들을 끌어모아갖고 이걸 연구 진행을 했는데 문제는 이걸 실험해갖고 현장에서 양산하는 체제까지 하는데 2년밖에 안 걸렸다는 거야. 일본은 이런 거를 개발하잖아요. 네. 현장 적응도 한 4, 5년 걸릴 뿐만 아니라 야 지금 하고 있는 거 잘 파니까 이 기술은 5년 후에 실용화하자 라고 안 해요. 근데 우리는 이거를 시작하자마자 왜냐면 그거 없어도 해 지금도 시작하자마자 2년 만에 양산 체계까지 만들어내는데 2년 반 이 정도면 외계인 아니면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왠지 진짜 아세요? 외계인이다. 회사에서 인력 보내면서 그래. 빨리 와야 돼. 그러니까 최대한 빨리 그렇지. 끝내고. 야, 너 파견이니까 빨리 끝내고 와. 늦게. 너 늦게 오면 저녁밥 안 준다. 뭐 이런 식이었겠지. 정말 우리나라는 그러고도 남을 나라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산업 기술 개발 과정 중에요. 정말 에피소드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이게 단순하게 누가 똑똑한 연구자나 뭐 똑똑한 기술자 한두 사람이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현장에 있는 사람들의 아이디어가 아주 그 기업의 역사를 바꾸는 변화를 만들어내는 경우가 많아요. 가장 대표적인 것 중에 또 하나가 우리나라에 있는 그 2차 전지 안에 들어가는 분리막이에요. 분리막. 우리 니켈 이온 전지 일본이 20년째 이제 독점하고 있는 기술이잖아. 분리막도 다 일본이 다 장악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일본에 있는 이제 이 배터리는 휴대폰에 들어가는 걸 포함하는 겁니다. 일반 전자제품에 들어가 자동차 배터리 이전 얘기예요.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이제 일본 회사들이 다 기술을 독점하고 있고 지네들이 만들다 보니까 뭐 좀 수출해 주세요. 뭐 좀 만들어 주세요. 그러면 다 일본 규격으로 만들고 남은 걸 사다 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한 배터리 폭이 뭐 5mm다. 그러면 5mm짜리를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일본 애들이 쓰는 6mm짜리 주는 거예요. 니네 위해서 따로 만들어줄 건 없어. 우리가 만드는 거 갖고 가서 써. 이렇게 되다 보니까 갖고 와서 2mm를 잘라내고 써야 되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에이 더러워. 우리도 직접 만들어보자. 라고 해갖고 개발에 들어간 거야. 분리막 개발에. 신기하다. 이게 2016년도 얘기예요. 이거 내가 왜 알고 왜 있냐고. 알죠? 근데 왜 알지 도대체? 이게 분리막이란 게 뭐냐면 이 비닐 수지에 구멍을 뚫는 거야. 그래서 그 구멍으로 이온이 왔다 갔다 할 수 있게끔 리튬 이온이 왔다 갔다 할 수 있게끔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온만 지나가야 돼. 딴 건 지나가면 안 돼. 그 안에 있는 전해액이 부딪혀버리면 폭발을 한단 말이야.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얼마나 구멍을 정밀한 사이즈로 뽑느냐가 중요한 거지. 그래서 일본은 어떤 방식을 썼냐면 이 비닐막을 먼저 찍고 작은 구멍을 찍어요. 안 셀 만큼. 그리고 이 구멍을 공중에 매달아 놓고 잡아당기는 겁니다.
공중에서. 그래서 구멍 사이즈를 늘리는 거예요. 왜냐면 너무 큰 구멍을 뚫어버리면 나중에 사용하는 과정도 구멍이 넓어질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아주 작은 구멍을 뚫어가지고 이걸 잡아서 늘리는 방식을 한 거야. 왜? 거기 이물질이 묻으면 안 되거든. 그러니까 잡아당 게 우리 수제비 반죽 펴듯이 만든 거야, 일본은. 그러니까 수제비 반죽을 펴서 하다 보면 이게 어떻게 돼요? 두께가 균일하게 안 나오잖아. 그렇지. 그래서 항상 불량률이 생길 수 있는 여지가 높아. 그래서 어디는 구멍이 생기고, 어디는 구멍이 메꿔지고, 어디는 구멍이 너무 크고, 이런 것 때문에 화재가 생긴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렇게 만들기 싫은 거야. 물론 이게 특허가 걸려 있어서 그렇게 못 만드는 것도 있고. 그럼 이거 어떻게 만들까? 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가 이제 밀가루의 민족 아니야? 이게 수제비처럼 하지 말고, 칼국수처럼 밀대로 밀어. 밀대로 밀자. 이 얘기가 나온 거지. 나도 방금 듣고 칼국수처럼 밀면 안 되나? 그 생각. 똑같아. 세상에. 그래서 소름. 일본 애들이 지금 수제비 펴듯이 하니까 우리는 바닥에 놓고 밀대로 밀자라는 얘기가 나온 거고, 그러면 밀대로 밀게 되면 먼지가 묻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라는 얘기가 나온 거지. 그러니까 밀가루 좀 밀어본 국수집 아저씨가 아이디어를 내는 거지. 물론 국수집 아저씨가 냈다는 건 아니야. 자, 어차피 롤러는 굴러가는 거니까 롤러가 필름에 닿기 전에 롤러를 깎아주면 되잖아. 롤러를 닦아주면 되잖아. 그러니까 롤러가 밀고 지나가는데 반면만 닿는 거지. 나머지 면은 안 닿잖아. 그러니까 닿기 직전까지 롤러를 닦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깨끗한 상태에서 누를 거 아니야. 근데 뭘로 룰러를 닦아? 아니, 롤러가 돌아가고 있는 부딪히는 면 말고 다른 면에다가 청소할 수 있는 소를 붙여. 그렇지. 솔은 아니겠지만 특수 세척을 할 수 있는 설비를 추가로 붙이는 거야. 그래서 계속 회전이 돼. 그러면 이렇게 지나가잖아. 이렇게 지나가면 롤러는 이 부분만 닿잖아. 그렇지. 근데 이 부분 밑에 있는 롤러는 다 닦고 있는 거야. 그래서 계속 지나가지만 깨끗한 롤러가 밀기 때문에 밀가루가 안 묻는 원리가 되는 거지. 이렇게 만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일단 기계적으로 만들 때만 빨리 하고 많이 만들고 균일하게. 천재야. 그래서 이 방식대로 분리막을 만든 겁니다. 우리가 SK 세상에. SK AI 테크놀로지 지금 이것 때문에 난리는 아니에요. 나 이과 갔어야 되나 봐. 와. 천재야. 너 천재인데? 당신도 만들 수 있나? 근데 그러네. 이 대한민국 엔지니어는 이걸 다 할 수 있는 게 문제인 거지. 그렇지. 한국 사람은 다 할 것 같아. 그래서 2016년도에 개발했는데 2년 만에 개발해버렸어. 너무나 쉽게, 너무나 새로운 방법으로. 알고 보면 어이없지? 근데 이게 너무 좋아, 품질이. 그래갖고 불량이 안 나. 심지어 2017년부터 양산 체계 이후, 수출 이후 한 건의 화재 사고가 없다고 합니다. 이 방식의 분리막의 경우. 그래서 이게 지금 5년 만에 세계 1위가 된 거예요. 야. 그리고 일본을 비롯한 일본의 파나소닉을 비롯한 일본의 전자회사들도 일본 걸 안 쓰고 우리 걸 쓰는 우리 걸 써요. 이게 우리나라의 소부장의 기술이고 소부장의 저력입니다. 대단하다. 일본 애들은 지네가 만들어낸 이 수제비 빚는 방식에서 절대 벗어나지 못해. 하지만 우리는 생각 자체가 달라. 아니, 그치? 이 짓을 왜 하고 있어, 하는 우리가. 이와 같은 기술적인 또는 어떤 그 개발에 대한 와. 그 생각 자체가 차원을 넘어서는 거야. 진짜 참 그러네요. 다르네. 그래서 계속해서 외계인 같은 기술들이 생겨나고 있는 겁니다. 아니, 쇠굿을 돌려갖고 그러니까요. 거기에 기체를 비벼가지고 거기 암모니아를 만드는 기술을 누가 생각을 하겠냐고. 그러니까. 근데 해본 거거든. 이게 동네에서 맷돌 좀 돌려본 놈이야. 그러니까 어렸을 때 어. 쇠굿을 좀 쳐봤거든. 야, 진짜. 그래서 와. 이와 같은 한국인의 창의성이 결과적으로 세계를 지배하는 핵심 능력이 된다. 근데 김소봉 셰프 레시피로 만든 바삭한 치킨이 9,900원. 쌀가루 튀김옷으로 바삭바삭. 배달은 그만. 집에서 쉽게 조리해 드셔보세요. 밀키트는 송작가 TV몰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외국인들이 제일 놀란 게 뭐냐면 한국은 왜 알레르기가 없냐, 음식 알레르기가. 외국인들은 항상 식당 가서 뭐뭐 빼주고 내가 거기에 알레르기가 있고, 근데 자기가 만난 한국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알레르기가 없다고 그랬더니 거기 댓글이 뭐라고 달렸는지 아세요? 어렸을 때부터 등짝 맞아서 그렇다고. 이거 안 먹을래 이랬다가 등짝 맞기 때문에 우리 다 먹었다고. 내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어. 자기가 땅콩 알러지가 있는 거를 어른 되고 알았다. 그러니까요. 어렸을 때는 알러지가 느껴져도 먹어야 되는 게 땅콩인 줄 알았던 거지. 그렇지. 네. 세상에. 아무튼 한국인으로서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세요. 너무 힘든 나라. 그나저나 내가 이 어려운 분리막 제조 기술을 이 수제비로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을 줄이야. 그러네요. 야. 나도 천재인 것 같아요. 아 네. 진짜. 아.